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은 또 다른 여인. 어긋난 사랑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게 된 두 여인의 비밀은 무엇일까?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현영 씨는 뭘 느끼나요? 자식을 뒀잖아요, 이제. 그렇죠. 딸. 우리가 또 여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딸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는지 그게 요즘에 가장 큰 걱정이긴 해요. 최근 기사에서 본 건데. 사건들이 많죠. 네. 40대 중년 남성하고 10대 여학생이 함께 살았대요. 동거를 했고 심지어 애까지 있었대요. 전 이 기사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결혼 신고는 안 했지만은 뭐 아이 낳고 이런 상태가 됐었고 1심과 2심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미성년자 그렇죠. 당연히 강간 형태로 돼갖고 예.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된 거죠. 이제 무죄 취지로 된 겁니다. 그래요? 무죄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고생이 40대한테 표현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발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느냐. 반대는 아니다. 그거는 강요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논란이 좀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였으니까 어른이 그 선을 지켜줘야죠. 근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판단해도 성인 남자가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맺으면 큰 죄입니다. 그럼요. 아주 큰 죄죠. 그거는 이제 미성년자인 학생, 남학생과 여자 선생님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도 굉장히 중형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아정체성 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 가치 판단 기준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게 이제 그쪽의 시선인 것 같거든요. 어른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클 때보다는 성에 대한 어떤 개방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정보도 많고. 예전에는 뭐 혼전 동거 이런 건 아예 상상을 못할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혼전 동거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 57% 정도가 뭐 찬성이다,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여기서 절반 정도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만 낳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너네 하지 말라고 지금 같은 가치관으로 계속 억누르고 찍어 누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쾌락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려주고요. 만약에 관계를 가질 시에는 반드시 피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저희 때 교육에는 피임 도구나 피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받은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6시즌 나오는 영화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공부만 한답시고 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어떤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요. 첫 성경험 나이가 평균 한 15세 근처로 이제 첫 성경험 나이가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이 중에 반이 넘는 60% 정도가 이제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 중에 4분의 1 정도가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임신을 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피임 도구를 제대로 사용만 했다면 이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제 편의점에 가서 그걸 사려고 하면 콘돔을 사려고 하면 어디 어린 것들이 뭐 이러면서 아예 안 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혼날 것 같아, 어른. 그래서 이제 아예 뭐 하려고 자체를 할 수 그렇게. 없게 되는 게 너무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사랑과 책임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건도 역시 사랑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두 여성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사건부터 보시죠. 약간 쫓기는 듯 싶은데, 그쵸? 불안한. 뒤에 누가 오네. 남자인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아우 뭐야.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겁에 질려 있는 걸까? 에어로빅 강사 윤 씨.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쾌활한 성격으로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아이고. 인연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잘못하면 인생 망친다고. 뭐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 그래다. 제정신 아니다. 네 년이나한테 앉아서 생각해야지. 응? 제가 뭘 어땠는데요? 몰라서 물어? 네 년이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냐고. 그녀의 일상은 한 여성으로 인해 엉망이 되고 말았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아, 이게 뭐 거의 저희가 사랑하는 전쟁에서 늘 보던 뻔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저 에어로빅 강사 선생님이 저 여자분의 중년 여성의 남편과 남편. 바람이 나서 예, 이걸 이거. 잡았을 때 상황인데. 저희 제작진들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이제 들이밀었던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심플한 사건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배상훈 교수님, 이 사건이 사건 어떤 계열로. 사건인가요? 폭행당한 분이 이제 그 38살에 에어로빅 강사시고 결혼 9년 차에 주부시고 결혼 9년 차. 예예예. 그리고 이제 가해했던 때렸던 그분은 네. 뭐 43살에 두 아이를 둔 주부시고 예. 둘 사이의 관계가 한 8년 됐다고 합니다. 8년이요? 8년이. 보신 네, 것처럼 또. 상당히 한쪽에서는 한쪽한테 엄청난 분노를 느낀 상태인 거고 근데 한쪽은 이제 거의 뭐 왜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황당한 너무 정도 억울해하는 이런 그런 연기를 형태인 해, 거죠 지금 상태가. 뭐지? 뻔하네. 이게 뭐 사랑과 전쟁? 사랑과 그렇겠죠, 전쟁이죠. 아무래도. 남편께서 이제 갑자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가운데서 아 에어로빅 배워볼까요? 해볼까? 그래서 따라간 거죠.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에어로빅도 저 참 좋아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가 좀 쑥스럽지 한두 번 들어가잖아요. 너무 재밌어. 왜냐면 땀도 많이 나지 다 같이 하니까 힘도 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좀 예쁘면 아름답고 파이팅 넘치는 분이면 시간 안 가는 들어갈 줄 수 없어. 모르죠? 그 시간만 되면 초조해. 내가 이걸 놓치면 하루를 버리는 것 같아. 아니, 제가 그래서? 예전에 같이 다녔었어요. 네네네. 그거 아시죠? 네네. 근데 정말 가면 다른 남성분들은 다 짐을 하고 있거든요. 짐도 있고 안에. 웨이트. 이휘재 씨는 유독 거기 들어가 다 여잔데 혼자 가운데. 저는 그리고 맨 앞에서 합니다. 승부욕 부리면서 에어로빅 그리고 저는 그리고 그 나올 때 그 모든 뭐 운동복이 젖어 있을 때 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강 선생님과 여러 가지 교감이 있어요. 교감이 있으면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 가실 거예요? 아니요 왜요? 가볍게 맥스 한 잔. 네네네. 하다가 이제 그럴 수 있어. 눈이 맞아서 이게 된 거죠. 남편이 배우러 다니다 눈이 맞아서. 그렇죠. 이건 너무 뻔한 답이니까 이런 건 어때요? 이 여자랑 가까이 하면 다 망가져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기당했나? 이 에어로빅 선생님을 하면서 다단계 사업을.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너무 뭔가를 막 뻔해진다. 한 거야. 건강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에어로빅 막 여기 차면은 뭐 살 빠져요 막 이런 거부터 그럴 수 시작해서 있어요. 그래서 거액의 돈을 이분이 날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막 뛰어서 막 이렇게 되게 헉헉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어떤 가해자라고 강사. 하면 에어로빅 강사 가해자라고 그러면 초기에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처음에 쫓겼죠. 맞아. 그리고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니들도 조심해. 너도 저 여자한테 당해서 인생 망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글쎄 과연 어떤 이거 관계인지. 진짜 어렵다. 유기내 마스터가 추리한 사건의 내용.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것은 아닐까? 가해자는 피해자의 다단계 판매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혹시 가해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첫 번째 단서
추리 마스터 배 교수님 어떤 단서입니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마음이 담긴 단서라고. 볼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마음이요? 예. 맞은 사람에 대한 마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궁금하네요. 예. 마음이 담긴 단서라. 빨리 봐야죠. 첫 번째 단서는 우리 곽정은 여성 심리 마스터께서 직접. 또 붉은색. 예.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장미꽃? 싫어한다고요? 그거 싫어해요? 장미꽃은 좀 지금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어울리는데? 밤에 제가 피는 본의 아니게 장미꽃인데요? 색깔을 맞췄네요. 그러네요. 근데 뭐죠? 가해자가 때린 사람이 장미꽃? 가해자가 맞은 사람을 피해자에게 향한 마음에. 향한 마음이 정서, 감정. 그렇죠. 예. 우리가 장미꽃 꽃말이 뭐예요? 꽃말이 정년 사람. 정렬 근데 이게 빨간색, 흰색 다 뚫리더라고요. 네. 흰색이 순결, 노란 장미가 질투 뭐 질투. 이럴 거야 아마. 빨강은 너무 전형적으로 고백 아니에요? 아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근데 사랑이다. 장미꽃인 거예요. 열정. 장미 꽃말 중에 질투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워낙 아름다웠던 이제 에어로빅 강사 즉 피해자를 가해자가 질투했네. 굉장히 많이 질투한 어떤 건이 있어서 질투에 못 이겨서 뭔가 사건이 있었고 그거 그래서 아닐까? 뺨을 때린 게 아닐까요? 저 대학교 때 에어로빅 강사를 잠깐 아르바이트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회원분들은 되게 닮고 싶고 내가 뭐를 하냐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일상에. 그러니까 에어로빅복을 제가 새로 딱 새 거를 사 입고 와서 수업을 하면 그 다음 날쯤 되면은 한 두세 명 분이 회원님이 비슷한 걸로 사가지고 딱 입으시고 그렇지, 또 그 그렇지. 다음 날 되면 맞아, 그 맞아, 유행처럼 싹 퍼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팬심이네요, 팬심. 약간 일종의. 나를 선망하는. 선생님이 야광 입으시면 다 야광 입어요. 운동화 딱 바꿔 신으시면 그 운동화로 쫙 얼마 있으면 다. 어쨌든 네. 지금 여러 추리가 왔는데 어려워. 일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 장미꽃이 나와서 열정이다, 사랑이다, 질투다 뭐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의미인지 제가 VCR을 통해서 진짜 한번 궁금하다. 알아보도록 네. 쓰고 싶어요. 아, 완전 피곤하다. 저거 봐. 오늘 일찍 자자. 편이 나오네요, 진짜. 정말 그럼 너무 뻔하잖아.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윤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구야? 한밤중에 수신된 문자 한 통. 뭐지? 왜? 밤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윤 씨의 스토커였다. 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스토커가 출소 후 또다시 연락을 한 것이다. 스토킹이 시작된 건 8년 전 일이었다. 에어로빅 수강생 최영주. 해자잖아요. 어머, 아직 안 가셨어요? 무슨 할 말이라도. 어머, 웬 꽃이에요? 저기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영화 봐요. 네? 시댁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언니. 그녀는 가정이 있는 윤 씨에게 수시로 만남을 요구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윤 씨.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다. 선생님? 뭐야? 음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나 자꾸 피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어떻게 따는 거죠? 당신 미쳤구나. 당장 내려요, 지금. 와, 진짜 무섭겠다. 내려요, 빨리! 윤 씨의 차에 몰래 들어와 앉아있던 그녀. 그녀는 윤 씨가 자신을 피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야, 여기 가정이 있는데. 왜 자꾸 이래요, 왜? 일방적으로 계속되는 무서운 집착. 6차례에 걸친 벌금형에도 그녀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자분도 삶이 거의 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저 정도 되면 매일매일 언제까지? 시달리는 거잖아. 8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윤 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기로 했다. 병 걸리겠어. 괜찮아.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뭐 남편도 다 해봤겠죠. 찾아가 보고 뭐. 직장도 옮긴 윤 씨. 이제 더 이상 스토킹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고. 말도 없이 직장 옮기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얼마나 찾았나요? 화장하고 왔어. 숨이 막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심부름 센터를 통해 윤 씨의 새 직장을 알아낸 그녀는 또다시 윤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냐고! 어서 문 열어! 뭐 어떻게 집행유예 기간, 적금 금지 가처분도 무시한 채 윤 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최 씨. 결국 너무 무섭다, 이 상태. 윤 씨의 신고로 또다시 검거된 그녀. 그러나 윤 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폐해져가는 윤 씨. 여기다. 괜찮아? 무려 8년에 걸친 집요한 스토킹. 집에 들어온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녀를 끔찍한 스토커로 만들었을까? 뭐야? 와. 저기 나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미절인데, 미절이. 이거보다는 꽤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데 박정희 씨는 숨이 막혀가지고 지금. 막 때려서 무섭게 막 칼 들고 죽일래 이 공포보다 맞아요. 그냥 너 나를 왜 안 받아줘?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그 모습이 더 무서운 거 같고. 근데 저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어떻게 찾아냈을까? 신분센터. 신분센터. 아니,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짓을 동원해서라도 찾기 때문에. 이건 이민가도 따라올 수 있는 거. 아, 그럼 비자인 내가.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냥. 이게 스토킹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보신 것처럼 8년 동안 지속된 거고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사랑한다 정도였었는데 그 다음에는 매일 쫓아다니면서 뭐 결혼해달라까지 된 거고 승용차 안에 몰래 들어가 있거나 또 보신 것처럼 집까지 무단 침입까지 해갖고 놀래키기도 하고 그런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도 갔고 또 뭐 직장도 바꿨지만 그건 소용이 없죠.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 정도의 아니 거죠. 근데 그분도 결혼한 분이었잖아요. 자녀도 2명이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사실은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거. 그 가해자 자신의 가정도 깨졌겠고, 그리고 피해자들도 저 정도의 그 뭐 고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강사랑 결혼하는 것만 쫓아간 그 상태가 된 결혼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어느 날 여자가 나타나서 결혼해달라고. 이런 거잖아요. 현영 씨한테 여자분 석정 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 날 부르더니 현영아 나랑 결혼해. 이거잖아요. 지금. 아우, 속으로. 근데 그게 어쨌든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랑 여자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더 공포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미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 뭐 추행, 뭐 업무방해까지 6차례의 벌금형, 뭐 심지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까지 받고 접근금지 가처분까지도 받았는데도 사실은 스토킹에 그게 소용이 없죠. 결국은 이제 끝내는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금은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그럼 몇 달 뒤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커들한테 징역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스토킹의 피해자분은 지금도 계속 그분 출소 날짜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공포를 엄청 느낄 거예요. 접근 금지 뭐 이런 게 없나요? 아니 했죠. 접근금지 뭐 명령 다 내리고 해봤자 스토커들에게는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가 지금 느끼는 기분은 아마 배신감이나 뭐 등등 복수심 뭐 이런 분노가 훨씬 더 커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징역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야, 우리 심리 마스터도 스토킹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예, 실제로 뭐 그 진료를 받던 환자가 뭐 집 근처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던 경우도 있고 뭐 연락을 계속 발신자 표시 제한 이걸로 해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뭐 이랬던 적도 있고.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요즘에 사이버 스토킹도 상당히 유행하는 사이버 스토킹이요? SNS 상에서 계속 뭐 쪽지 보내고 맞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을 안 보이면 뭐 욕설하고 뭐 폭언하고 이런 것들. 그럼 추방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단하면 다른 아이들이 또 들어오고 하시고. 계속 새롭게. 난 박정훈 씨 이런 경우 있었을 것 같아. 스토킹 있었어요? 박정훈 씨는 충분히 사실 뭐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이인데 그래서 저는 그쪽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남자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어렵구나. 계속 만나자 그리고 뭐 상담하자 너는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SNS나 이메일로 전 사실 근데 그런 식은 너무 많이 이 받아서 메일을 받는 거를 떠나서 스토킹이라는 단계는 내가 이거에 신경을 쓰이고 이것 때문에 내 개인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 단계로 갔을 때를 스토킹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약간 그때부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되는 게 첫째는 이제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하셨는데 일방적이고 상대방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속 뭔가 제스처를 취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부터가 이미 스토킹인 거거든요. 근데 막 선물 보내고 이러는 건 좋잖아요. 아니, 그것도 과도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쪽에서는 다 받았는데 그럼요. 왜 날 안 사랑해? 그쵸.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게 아니, 미식일 수 아니, 있어요. 그게 일단 선물을 보냈는데 받고 아무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을 받아줬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K본부 별관에 한 14년 정도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좀 당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운동을 하고 주섬주섬 이제 집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꽤 많이 봤으니까 설마 했는데 밤에 실루엣으로 그분이 딱 있어요. 저희 빌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자니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뭘. 그래서 돌아서 다른 집 빌라 뒤 구멍으로 해서 아직도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저도 맞아. 최근에 이런 걸 겪었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잠깐 만났던 남자였는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누나가 얘기하면 소름이 끼칠 것 같아. 기사 뜨겠어. 잠깐 만난 남자였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확 변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어린애 같다가 완전 반대로 변해요. 근데 이게 하루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위험해서 단칼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나랑 그 만났던 그 기분으로 어떻게 SNS가 오든지 어이구. 어디에 글을 올리든지 최근에는 가게까지 와 있더라고요. 뭐야, 무서워. 근데 제가 어떡해? 설명했는데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무기라는 거는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예.
너 나를 안 만나주거나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버릴 거다. 너에게 해코지하겠다는 협박도 있지만 자해 협박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안 만나주거나 나랑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라고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자해나 자살 요즘에 그런 뉴스가 협박을- 뜨잖아요. 네, 꽤나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불안을 만들어서 이 불안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배 교수님, 이게 스토커를 하시는 분들은 스토킹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범죄라는 걸 못 느낀다면서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범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인식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 거기 뭐 비를 맞으며 꽃을 들고 기다리는 것도 내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빠져 있는 거.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열심히 쫓아다니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네, 거. 정말로 대시를 열심히 하면 다 넘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남성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스토킹을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열정적인 사랑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경우도 많은 그건 것 같아요. 잘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피해자한테는 하나의 호러물인 거예요. 호러물의 말하자면. 주인공이 호러물이. 그 옛날 얘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간,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10번 찍으면 경찰서 간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커가 잘 되는 유형의 분들이 있거든요. 열등감이 있는 경우에 내가 되게 못나서 저 사람 날 무시한다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호감에서 분노로 바뀌고 이게 이제 어떤 보복 행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흔한 게 편집성 인격성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계속 의심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인격성향 이런 의존성? 경우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의지하던 의존하던 이 대상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고 거의 떼쓰듯이 보통 이제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거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어떤 스토킹을 당할 때 스토커들에게 보여야 되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무반응이거든요. 아무 반응. 네, 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토킹을 당할 때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에 대한 호의나 뭐 차마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타협을 하죠.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서 당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저랑은 맞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거절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뒤에 나랑은 맞지 않아요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당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듣고 싶은 맞춰버리거든요. 것만 예, 듣는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좋은 사람이래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야. 저 사람도 날 역시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거는 저 좀 이해 가는 게 여자들이 헤어질 때는 핑계를 좀 대거든요. 나 자기가 너무 좋긴 한데 막 이러고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긴 좋은 사람이었어. 막 너무 이 남자 화나게 하면서 너 싫어 헤어져 우리 그만 만나 막 이거보다는 자기 정말 좋은 남자인데 내가 좀 나 혼자만의 삶을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남자들이 그러던데? 네, 현영 씨가 지금 얘기, 무서웠나 보다. 연애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단칼이에요, 단칼. 나는 끝날 때는. 헤어져. 근데 남자들은 또 헤어질 때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거꾸로 면서 너무 신기하네. 아 근데 저도 헤어질 때 이렇게 아 진짜 너랑은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헤어지기보다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라고 말하는 자존심을 것이 살려주는 건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아니. 없는 것이 나쁘게 얘기했다가 다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될 수도 있는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단서는 네. 무려 8년 동안 8년간. 스토킹을 해왔던 최 씨의 병적인 집착을 나타내는 장미꽃이었습니다. 장미꽃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8년간 동성인 여성을 스토킹해왔던 그녀. 두 번의 징역형에도 광기 어린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장미꽃은 8년간 지속되온 그녀의 집착을 의미한다. 사실은 이 스토킹이 제일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결국 죽는 살인이죠. 거죠. 그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도 결국 열성 팬, 광팬이죠. 정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이 스토킹이 무서운 거는 처음에는 제 열정이다, 뭐 사랑이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끝에 뭐가 있을지 당해보기 전에는 거의 알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서를 만나봐야 될 텐데 우리 추리 마스터 배 교수님 어떤 겁니까? 이 8년간 스토킹을 멈출 수 없었던 그 증거, 이유에 대한 얘기가 이 물건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황석정 마스터께서 한번 직접 단서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8년간 멈추지 못했던 이유. 스토킹의 뭐 이유. 어떤 이런 걸 나타내는 물건일까요?
에어로빅복. 속옷 아니에요? 원피스 아니에요? 속옷이에요. 여성 속옷이잖아. 속옷이죠. 와, 속옷인가요? 두 분 중 한 분 거겠네요. 이게 속옷인가요? 나는 딱 꺼낼 때 에어로빅복. 슬립이라고 그러죠, 이거. 너무 에어로빅복이 전형적으로 유혹적인 아이템인데요. 남자들은 별로 안 남자들이 꿈에 그리는 아니에요, 전혀. 빨간색 슬립 아니에요? 전혀. 남자들이 이런 거 시아이가 무서워합니다. 시크하시네. 좋아하는 남성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생각하는 거고 남성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달라요, 이 아이템은. 그럼 양원장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무드 컬러. 저는 블랙 좋아해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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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동안 스토킹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거라고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선물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물이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뭐 자꾸 등록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이런 뜻으로 스토킹을 당하지 않고 있었을 때 선물로 이런 야한 거를 정말 아니면- 사심 없이 줬는데 동성에게 선물할 때 속옷을 속옷은 선물하다. 굉장히 친하지 않은 경우 선물하기 힘든 아니, 근데 아이템 아니에요? 멋지지 않아. 안할 텐데요. 아니 뭐 세일하면 내 거 사다가 하나 더 사서 줄 할 수도 때는 있고. 있어요. 할 때. 사이즈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아이 딱 보면 견적이 나오셔. 진짜 나는 결혼하는 선생님인데. 친구들은 부부 커플로 그러니까 그건 친한 경우. 그런 건 해주는데. 근데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속옷을 선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진 않았을 이게 거다. 문제는 뭐냐면 빨간 슬립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빨간 슬립. 뿌알간 게 뭐예요? 우리도 뿌알간 핸드백인데. 아니야 그거는 위에 그러니까 저 안에서 뭐 이상한 게 티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뿌알간 게 뭔 상관이냐고요? 아니, 빨간 게 도발적이고 위험하고.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동성 간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사실은 추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어려워. 피해자 집에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무단 침입. 사랑한다고 막 마지막에 장미꽃도 남겨놓고 오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훔쳐서 갖고 나와서 자기가 입고 자고 이런. 집착. 집착에 피해자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걸 들고 나와서 자기가 집에서 입고 채취를 느끼고. 좀 끔찍한데요. 끔찍하긴 해도 아니면 진짜 실제로 두 분이 어떤 일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어이. 어디서? 설마요. 가해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은 주부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동성애 쪽 욕구가 계속 있었기 그랬을 수도 때문에 그 피해자를 그냥 단순한 어떤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8년간 스토킹이 지속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 뒤늦게 자기의 정체성을 성적 알았을 정체성을 있죠. 찾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과연 이 슬립이 어떤 단서인지 VCR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스토커 최 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윤 씨는 모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여보. 나 지금 퇴근했어. 언제 들어온다고? 당신 없으니까 나 너무 무서워. 무섭지. 그러니까 빨리 와. 방문 열면 있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나도 사랑해. 그러나 진짜 맞았어. 어떡해. 오 마이 갓. 6개월 형을 마치고 퇴소한 그녀는 다시 윤 씨 앞에 나타났다. 무서워. 당신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죠? 원래 이쪽으로 오세요. 남편한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 그녀는 왜 이렇게 윤 씨에게 집착하는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나온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뭐죠? 우리는 서로 사귀는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연인이라고요. 그녀는 윤 씨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진술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아까부터 이게 계속 거슬려서요. 이제 됐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계속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다 저러죠. 저렇게 한 분 가치를 한 분 인정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파이팅 넘치게 또 멋있다고 해줘야지. 또.
그녀는 윤 씨의 모든 행동을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였으며 윤 씨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최 씨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자신의 은밀한 신체 사진을 찍어 수십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전송했던 그녀. 그녀에게 그것은 연애 행위에 불과했다. 제발 그런 사진 좀 보내지 마요. 선생님 저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 아, 제발 이러지 말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좀 이러지 마요. 아,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나 당신 싫어요 진짜. 제발 좀 이러지 좀 마요 좀. 너도 나 좋아하잖아. 너도 나 사랑하잖아. 사랑 갖고 이러면 안 되잖아. 너가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너 사랑 안 되잖아. 윤 씨에게 배신당했다고 믿은 그녀. 결국 스토킹은 폭력으로 번졌다. 그녀의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이고. 야, 좀 충격적인 이 슬립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추리해봤자 저쪽까지는 갈 수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저 빨간 란제리는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침대에 누워서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가해자의 심리를 담은 거죠. 출소 후에 저 슬립을 입고 집에 들어가서 저 가택 침입을 한 거죠. 가택 침입하고 침대 위에 이제 거기에 누워 있었던. 남편을 와이프가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준비하는 이벤트 막 이런 거 같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가장 거잖아요. 은밀한. 바로 그런. 가장 은밀한 행위지. 침대 위에서.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침대 말하자면. 위에. 가택에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남편 나는 아내 뭐 이런 방식의 생각을 계속했다. 근데 남편이 있는데. 아니, 가해자죠. 정신 감정을 받았나요? 이제 뭐 말하자면 좀 색정형 망상 장애라고 하는 것과 편집증,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색정형 망상장애요? 처음 듣는데. 망상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색정형 망상장애라는 건 뭐냐면 자신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혹은 유명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즉 이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대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을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교도소에 넣었잖아요. 네. 근데도 자기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게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망상장애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세기냐면은 뭐 현영 씨가 내 이름은 현영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믿음의 정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나를 교도소로 보내고 나를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도 밀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행위를 자기에게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참 애매한데 이게 동성애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색정형 망상장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성이건 동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기의 이제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교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동성애적 성향이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색정형 망상장애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대상이 그냥 동성이었을 여자애가. 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하필이면 같아요. 여자가 연결되었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영국왕 조지 5세가 자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프랑스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왕은 전혀 그 여인은 모르고 창에서 이렇게 커튼만 펄럭여도 저 왕이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텔에 머물려고 하는데 호텔에 방이 없으면 이게 다 그 왕이 그렇게 한 짓이다. 내가 호텔에서 못 자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케이스는 여고생 환자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예를 들면 H.O.T가 가장 유명하고 그럴 때는 이제 H.O.T의 누군가 멤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방송에서 뭐 카메라 이렇게 지미집 앞에서 이렇게 윙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이은지 앞에서.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신호 보내는 거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있다 재발해서 다시 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G.O.D로 바뀌어가지고 네, G.O.D의 누군가가 또 아니, 근데 나에게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게? 건데. 저는 지금은 이제 다 헤어나왔지만 예전에 인생샷으로 빵 떴었을 때 제가 아나무인으로 정말 에어컨 실외기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시래기는 어떻게 쓰는데요? 예? 시래기. 실외기처럼. 모든 여자들이 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그 많으셨잖아요. 잠깐 짧게. 근데 그때 M본부에서 지나가는데 웬 여중생 둘이 너무 예쁜 여중생 둘이 지나가길래 너희들은 왜 나 안 좋아하니?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야? 정말. 그때는 정말 제가 에어컨 실외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얼굴을 똑바로 절 쳐다보면서 저는 서태지 팬이에요. 이러고 지나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충격받았죠? 제 아내입니다. 아, 진짜요? 지금의 제 아내. 아, 진짜? 네. 근데 어떻게 다시 만났어요? 십몇 년이 흘러서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건데 저도 근데 그때를 기억하고 그 친구도 그때를 이거 기억하고 운명이다. 그러니까 밀당하시고 간 건데, 아내분이. 운명이야. 아니 그때 문정원 씨는 정말 서태지 씨의 팬클럽의 회원이었고 진심이었네요. 네, 그건.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와. 너무 재밌다, 이 얘기. 어머,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됐고 여러 차례 신고가 됐으면은 실형을 선고할 때 이게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찾아봤다면 색정형 망상장애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걸 그쵸. 강제 치료 명령을 해서 강제로라도 법적으로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면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이렇게 하면 진짜 사건, 사고가 많이 줄을 텐데. 미국이나 일본, 독일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열정이나 밀당이나 이런 말로 포장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이 훨씬 더 강력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의 이 방송을 통해서 스토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일반인분들도 의식을 바꾸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법기관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법을 세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진짜 피해자가 될 수 이게 있어요. 빨간색 슬립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윤 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던 최 씨의 망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에어로빅 강사 윤 씨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일까? 나올 거 다 나올 것 같은데요. 프로포즈 했을 때 빨간 장미, 그다음에 망상장애였던 빨간 슬립.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마지막 단서는 뭡니까?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에어로빅 강사가 스토킹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걸 알 수 이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우리 현영 씨가 직접. 정가요. 전 이거 단서 보러 가는 거 좀 무섭더라고요. 동물인가요? 누구예요? 뭐예요? 여자 선수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울었던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와요? 눈물. 눈물 아니면 땀 아닌가요? 이별. 그러니까 땀을 닦아줬나? 만약 눈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뭐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에어로빅 강사분과 이제 약간 뭐 위로도 위로를 받고 선수가 될 하다 보니 그 위로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수 있네요. 왜 손수건 왜? 가해자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었을 때 땀이 있는 거. 회원님 이거를 닦으세요 하고 줬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냥 최고의 임팩트가 온 거죠. 왜냐면 저도 간혹가다 땀 너무 많이 흘릴 때 이거 손수건 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고마워요. 기억에 되게 남죠. 네, 되게 나와요. 그리고 드릴 때도 되게 고마워서 꼭 다른 손수건 하나 사서 같이 선물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왜냐면 되게 땀 날 때 휴지는 막 묻잖아요, 이렇게. 더럽게 막 이런 네. 거. 근데 손수건은 깔끔하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어떤 남자가 이걸로 이렇게 닦으라고 이렇게 모르는 남자가 이렇게 줬어요. 남자 선수가 있는데
하다가 코가 나오는 거예요. 풀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그냥 다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버려도 되니까 신경 쓰지 빨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경 버려버리는. 쓰지 말고 다 하라고 해서 진짜 괜찮다. 제 그 눈물과 모든 콧물. 분비물을. 그거 그래, 얼마든지. 풀어서 줬어요? 아니죠. 세탁해서 풀어서 수는 갖고 없었죠. 왔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나. 자, 눈물 흘렸을 때 닦아주거나. 과연 지금 저희 추리가 맞을지. 땀 냄새 배려. 나나? 땀 냄새. 난 땀 냄새 가끔 좋던데. 그래요? 네. 남자 땀 냄새? 페로몬. 네. 이게 남자친구가 운동하고. 티셔츠 잠깐 벗었을 때. 안 나, 안 나. 그러니까 땀을 닦아주거나 땀 냄새에 반했거나 눈물을 닦아줬던 거. 거기까지 화면 보시죠. 팔 년 전. 스토킹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최 씨는 자녀 둘을 가진 평범한 주부였다. 여보, 식사해요. 아 바빠 출근해야 돼. 아들, 인정하고 막. 먹자. 아 싫어.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 거야. 대화가 단절된 가족 안에서 소외된 최 씨. 그녀에게는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어로빅. 최 씨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이 있었는데 충동적으로 에어로빅 센터에 등록한 최 씨. 그곳에서 처음 만난 윤 씨는 활력이 넘쳐 보였다. 오늘 새로 오신 언니 빨리 합류하세요. 빨리요. 빨리 제 뒤로 자신감을 갖고 원, 투, 쓰리. 저 좀 오해할 만한 게 새로운 회원한테 선생님들이 관심을 더 주고. 당연하죠. 이걸로 닦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있으면 샤워할 거예요. 닦으셔도 돼요. 괜찮은데.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기념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받아본 선물이 아니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 외롭다가 처음 받은 선물일 것 같아. 무시당하다가. 매력적인 외모와 활력이 넘치는 에어로빅 강사 윤 씨는 어디서도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던 최 씨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다. 삶의 이유가 아이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윤 씨에게 빠져든 그녀. 그녀는 윤 씨가 자신의 무료한 삶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후 윤 씨의 주변에 머물기 시작했던 그녀. 선생님. 자신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어줬던 윤 씨. 그녀는 윤 씨에게도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길 원했다. 8년간 지속된 그녀의 집착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남편한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이고. 일단 그래도 맞추셨어요. 이희재 씨랑 우리 곽정 씨가. 저 선생님은 의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규 회원이 오시면 이렇게 주나 봐요, 하나씩. 그런데 이제 관심 못 받았던 우리 가해자는 너무나 좋게 호의로 다가온 거죠. 약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마른 땅에는 간만에 물을 줬을 때 완전 미친 듯이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무슨 감정인지 무슨 호의인지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인지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쭉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느낌. 산다는 이유, 그 의미 자체, 동기부여가 가정에 돼야 되는데, 그죠?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충족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다 뭐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관심을 안 주니까 다른 데서 딱 관심이 왔을 때 그거에 확 빠져들면서 이렇게 망상 장애까지 간 거잖아요. 저 가해자가 전업주부인데 전혀 사회생활이 없었나요? 가정 자체가 그 자기 삶의 거의 전부인 공간인 거죠, 저분은. 다른 사회활동이 거의 없었던. 그게 사실은 좀 가장 큰 문제죠. 안타까운 거죠. 사회생활만 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까지 바뀌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운동을 하러 갔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던 우울증도 조금 사라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운동을 나간 게 병이 더 발현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기에 비해서 상대방이 너무 활력적이고 자기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세 번째 심리적 단서인 이 손수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부로서 자아를 상실해가던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상하게 대해주면서 더 강하게 애정을 느끼게 되고 또 8년간의 스토킹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간다는 거 사실은 저는 사회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아내한테 시간만 나면 좀 이렇게 조금 배려를 좀 하는 편인데 안 그러면 물론 아내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게 좀 네, 바뀌어야 저도 돼요. 힘들어요. 뭐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아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눌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제 카톡도 있고 뭐 SNS도 있고 하는데 들어가면 다 그냥 애기 사진. 누구 엄마뿐이고 걔가 뭘 먹었는지 무슨 상을 탔는지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놀았는지 그것만 하루 종일 그걸 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면 내가 엄마로서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울어요. 맞벌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회적 대인관계라든지 혹은 나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나는 유지를 한 채 있어야 이게 자존감이 유지가 되고 맞아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내로서나 엄마로서의 나로서만 나를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남편이 나를 받아주지 않거나 혹은 아이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내 인생 전반적으로 내 인생 전반이 다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내들이 약간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할 때가 이 남자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실망, 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들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더 관리하지 않게 되고 뭐 비단 외모뿐 아니라 약간 그냥 삶 자체를 놔버리는 놔버리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슬픈 거죠. 가끔 이제 아내랑 이제 외출해서 아이들이랑 놀 때 또 아니 뭐 외식하러 나왔을 때 보면 애기 엄마가 꾸미고 왔어. 그럼 저는 와이프랑 되게 그 남편을 심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 엄마가 꾸밀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당연히 중요해요.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짜증나요. 엄마들은 질끈 모자 웃고, 쓰고 맞아요. 그냥 레깅스에 슬리퍼하고 긴 셔츠 근데 입고.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내가 준비하는 시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이에도 애기 울고 막 둘이 싸우려고 막 이러는데 그걸 내가 다 케어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거부터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 때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거 올바른 남편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건 자기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자기 몫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이 사건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 남편이 무슨 취급을 해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거의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뭐 육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도 자기 삶을 못 사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약간 뭐 가부장제나 복제, 부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삶을 찾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한 여성이 어떤 관심이 왔을 때 그것을 분간할 수 없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서툰 한 사람으로 늙어버렸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어떤 굉장히 뭐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수건이 상징하는 그녀의 비밀. 가정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녀. 그녀가 처음 느낀 따뜻한 친절은 광적인 집착의 계기가 됐다.
손수건은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관심과 배려를 의미한다. 현재 스토킹 처벌 수준은 사실은 뭐 경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형법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미만의 벌금, 혹은 뭐 구류, 뭐 과료 정도니까 실제적으로 뭐 4, 5만 원,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피해자가 연간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못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게 1년에 처벌받는 사례는 뭐 300건? 뭐 왔다 갔다 정도니까. 근데 그거는 폭행이나 다른 거에 이렇게 수반될 경우의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문제가 그런 거죠. 수사를 해봤자 사실은 처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처벌을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보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고도 꺼려하고 수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거 실효성 자체가 지금 없는. 그러니까 스토킹은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스토킹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또 정말로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 경험인지를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지금 이 가해자는 아직도 시정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언젠가 또 나오면 또 이 피해자가 걱정되는 부분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치료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럼 만약에 이 방송을 가해자였던 분들의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한 번쯤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이웃의 역할, 가족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돌아보는 거 자아성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만 시간을 들여서 자기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7번째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한 번쯤 뭐 나도 좋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팀워크를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년간 지속된 한 여성의 광적인 집착.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색정형 망상장애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녀. 그녀의 망상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He longs for the answers, as all of us must. He longs for the woman who will conquer his lust. He screams in the night, I scream in the day.